자,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좀 넘는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어제 추가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이제 좀 짚어가 볼 겁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경기도와 북측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지급한 돈이다. 경기도와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아는 내용이 없다. 자, 추가로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시끄러웠던 이른바 북한에 돈 넘긴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2년 1월까지에 걸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건넸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을 방문하는 비용의 대가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도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로 기소한 것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그 500만 달러는요, 쌍방울의 대북 사업 관련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쌍방울 그룹이 북한하고 자기네들끼리 뭘 하려고 한 500만 달러는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이런 취지죠. 300만 달러요? 아이고야. 그거는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연성이 너무 없는 설명이죠. 일단 김성태라는 기업인, 조폭 출신이긴 합니다만, 기업인이 어쨌든 사업을 할 때 북한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테마를 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일단 대북 제재가 걸려 있고요. 돈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바로 그 사업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어느 모로 봐도 북한을 테마로 사업을 벌인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본인은 북한 출신이니까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다 지고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북한에 소떼도 보내고 하는 거지만 김성태 회장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다가 신의주를 단둥처럼 아주 화려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갖고 있었던 경기도 자료랑 거의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김성태 씨가 신의주가 어디 있는지, 평안북도에 있는지 남도에 있는지 왜 단동하고 신의주를 가지고 발표했는지 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가 없고 북한을 정했어야 하는 어떤 이유도 없을 뿐더러 김성태가 뭐라고 북한 가는데 300만 달러나 주면서 북한을 가겠습니까? 북한이 그 정도의 돈을 요구할까요? 굉장히 거물급이 와가지고 어떤 선전도 필요하고 가드 시위도 필요하고 환영 행사도 필요하니까 30억을 요구했나 본데, 김성태가 뭐라고 북한에서 30억이나 주면서까지 오라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너무 없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측에서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 모르쇠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설명이 가능한 스토리와 전략을 짜서 대응할 문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패널분들의 개인 주장, 개인 의견을 주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각자들 다
현명하게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예,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그 답변 반응을 보면서 참 옹색해도 저렇게 옹색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옹색합니까? 예. 소위 북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 북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저 발언을 보면서 아이고 할 말 정말 없었나 보다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2016년부터 모 대학의 통일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또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녀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거마비를 줄 때 왜 가는가? 그 비용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또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가는 건데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라는 회장이 방북할 때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인으로서 또 잠재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때는 굉장히 큰 개인적 정치적 성과물로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값을 쳐받는 겁니다. 어허, 예. 따라서 김성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북한 가는데 방북비 내라고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그 개연성이 너무 안 좋고 또는 저는 앞으로 이제 왜곡한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예. 결국은 이 돈이 왜곡한 관리법을 넘어서 왜 이 돈을 북한에 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북한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상대하기로 했다라는 그 자체가 예. 경기도가 뒷배가 돼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같이 독재 국가들은요.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이름 나고 큰 기업들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 회장 정도가 오면 만나줄까? 쌍방울 정도가 와서 만나줄 정도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명백한 일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지금 쌍방울이 알아서 다 했다야.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 3억 넘는 뇌물을 왜 주나요? 그리고 쌍방울의 사회이사, 계열사 사회이사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주변에 그 사건들 했던 변호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 사람도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확인되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수천만 원대의 사회이사 그 연봉도 주고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 뇌물도 주고 근데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대북 사업은 쌍방울이 혼자 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원이라는 건 아무 얘기 이득도 얻지 않고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쌍방울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나요? 상식을 벗어난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뭐 사실관계가 하나둘 드러날 겁니다.